안녕하세요. 하과장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들 보내고 계시죠? 저번 주에 저희 집합교육 사전조사 영상 잘들 시청하셨나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집합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인원을 보고 집합교육을 진행할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뭐 매뉴얼을 설명드렸던 기본편이 있었고, 지금처럼 작성법을 말씀드리는 응용편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심화편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가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어떤 모의평가 개념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집합교육 때는 이런 심화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오픈된 온라인 강의에서는 심화편 부분을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집합교육을 제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사전조사에 꼭 임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조사 하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신가요? 카페 오셔가지고 뭐 다른 분들 질문사항도 좀 보시면서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호사 파트에 있는 간호 및 의료 서비스입니다. 간호 및 의료 서비스. 말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 촉탁이 이렇게 선생님 오셔가지고 기관 내에서 의료 서비스 해주시는 거랑 또 수급자가 의료 진료를 원할 때 기관에서 이제 조치해 주시는 거죠. 뭐 외부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외부 모시고 나가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항목인데 점수는 2점이 배정돼 있으세요.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상이 될 수도 있고 중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난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 풀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풀기 힘든 부분의 항목을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평가지표 39번에 있는 간호 및 의료 서비스입니다.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으세요. 2점이 배정되어 있고,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 중하 또는 중상. 이게 좀 나뉩니다.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1번에 있는 계약의사 평가 기준에 있는 1번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항목이 재밌는 건 1번, 평가 기준 1번을 만족을 못 시키면 점수를 아예 못 받습니다. 아예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 항목은 간단하게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요. 평가 기준은 총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계약의사 및 협력 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한 달에 2번 이상 진찰하고 기록해야 된다. 자, 촉탁의 선생님 보고 한 달에 기간에 2번 이상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이따 매뉴얼 보면서 샘플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평가범은 기록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수급자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즉 외부 병원 치료를 나는 받고 싶다 했을 때 외부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외부 진찰 기록부를 기록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 어르신이 의료 조치를 하고 싶을 때는 우리 간호사님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간호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를 평가관들이 평가 방법에서 기록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으로. 따라서 이 모든 항목들은 기록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채점 기준을 좀 보면 채점 기준이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뭐냐면 모두 만족하면은 뭐 당연히 점수를 받으신 건데 평가 기준 1번을 무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즉 촉탁이 선생님 오는 거를 무조건 충족해야 이 항목은 점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아예 점수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세요. 아시죠?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 또는 중하 이게 나뉘는 겁니다. 촉탁이가 오시는 분들은 기관들은 이 점수는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지역마다 예를 들어 뭐 촉탁이가 도저히 못 오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평가 항목은 좀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으세요. 좀 어려운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해당 매뉴얼을 좀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 1번에 대한 상세 매뉴얼은 제가 항상 기본편에 많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응용편에서는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계약의사 계약 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공백 기간은 한 달만 인정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촉탁 선생님이 나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새로 바로 이게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촉탁 선생님이 이게 협약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한 달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이 6월달이니까 6월 30일까지 만약에 촉탁 선생님 이제 그만하고 난 그만하겠다 했으면 7월 말까지는 공백을 인정하겠다 이건데 8월부터는 무조건 촉탁이나 지정된 의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계약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죠. 예를 들어 계약의사가 왔는데 수급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거죠.
수급자가. 우리 왜 촉탁이가 전 수급자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탁님이 써놔 주시던가, 아니면 간호기록부에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수급자에게 의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계약의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상세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촉탁 진료기록부입니다. 촉탁 진료기록부. 기관들에서 촉탁 진료기록부를 하고 계실 텐데, 보통 기관들에 보면 두 가지 형태를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건 뭐냐면 어르신별. 우리 어르신별이죠.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에 대한 이제 매년 이제 수급 그 촉탁의 진료 기록부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르신에 대해서 계속 적는 거죠. 2019.01.15 일로 났고 2019.01.25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 없음 이렇게라도 적어 주셔야겠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어 날짜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날짜를 이제 적어 주셨는데 여기에 아무 말도 안 써놓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세요? 자, 촉탁이 선생님이 여기다 사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자, 서명을 다 하셨어요. 서명을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5일 날은 촉탁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평가관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날 안 본 거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정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다가 뭐 정보 안 되면 이런 거라도 적어 놓으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놔 주시면 이 어르신은 촉탁 선생님이 봤지만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촉탁의 진료 기록부는 이렇게 날짜별로 해주시는 게 있으세요. 어르신별로 해주실 때는 반드시 진료 내용이 보셨지만 특별한 게 없더라도 없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 주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어르신별로 하는 게 있고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어르신별로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면 이제 날짜별로 하시는 기관들이 있어요. 날짜별로 해서 박수기가 아니죠. 박수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서인하고 여기다 이제 어르신명을 다 적어주시는 거죠. 김이동, 그죠? 김기동, 홍이동, 홍기동, 홍딜동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진료 내용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제 이상 없음 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 한 장에 그날 온 분들에 대한 수급자 이름을 다 적고 우리 기관에 그죠? 다 적고 이렇게 날짜별이라는 기관도 있으죠. 여기서 기관들마다 진료 내용의 분리를 반을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는 기관들도 있죠. 반 나눠 가지고 진료 내용을 이렇게 하고 촉탁이 선생님들 편하시게 여기다가 질병명을 표시하는 기관들도 있으세요. 홍이동 어르신은 치매 중풍이 있으시다 적어 놓으시거나 김기동 어르신 편마비 그 다음에 배변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고 진료 내용에다가만 촉탁 선생님이 수기를 쓰게 하는 이렇게 하시는 기관들도 있으세요. 다 맞습니다. 상관없으세요. 평가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관에서 관리하실 때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하는 게 편하실 것 같으세요? 어르신별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으세요? 어느 게? 저는 분명히 평가에서는 둘 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맞는데 기관에서는 뭐가 나을 것 같으세요? 기관에서 제가 이제 평가를 많이 진행해 보니까 저는 되도록 어르신별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평가관들은 와서 그래요. 자, 홍길동 어르신에 대한 촉탁의 진료 기록을 한 달에 2번 했는지를 확인하게끔 서류를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각 날짜별로 있는 걸 다 꺼내서 그 어르신 있나 없나 어르신 이름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어르신별로 돼 있으면 어떠세요? 어르신별로. 그럼 이 어르신 거를 개인 편철에 넣어놓고 어르신 걸 빼가지고 보여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홍길동 어르신에 대해서는 진료 날짜가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관에 또 내가 보여주기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평가 때 뭐가 편한지를 저는 봤을 때 어르신별로가 훨씬 편하고 평상시에 촉탁이 선생님 오셔가지고 할 때도 차트에다가 어르신별로 쫙 꺼내놓고 적게 한 다음에 그죠? 다 적은 것만 개인 편철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추천을 저는
어르신별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촉탁 진료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이제 외래진료죠. 외래진료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어르신별로 이제 병원에 나간 거를 이제 별도로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날짜별로 어느 어르신이 이동했다.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으세요. 왜냐면 외래진료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한 달에 2번씩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별로 하시든 아니면 어르신별로 하시든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저는 항상 어르신별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평가 때 편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저는 항상 서류는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별로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간호미 의료 서비스에서 2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샘플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꿀팁 한번 볼게요. 평가점도 2점이 되겠지만 난이도는 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촉탁이가 오르지 않는 기간이라면 이거는 극상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서류 확인과 현장평가 함께 진행되고요. 계약의사 또는 협의원기사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수급자입니다. 모든 수급자를 한 달에 월 2회 이상 진짜로 기록했는지,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이 모든 수급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촉탁이 진료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에 대한 그 사유를 기록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웬만해서는 거부하셔도 거기다 그냥 NS라든가 이상 없음 표시하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외부기관 서비스는 수급자들은 보호자 요청 시 기관에서는 제공해야 되며 제공의 기록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질문과 답변 좀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월 입소자는 해당 월에 계약의사 진찰을 2회 이상 받지 못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번 달, 예를 들어 6월 달에, 입소를 하셨어요. 그럼 이번 달에 2번을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답변을 공단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입소를 이전에 이미 계획된 계약의사 방문 일정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평가 시엔 입퇴소월은 제외하여 확인하나,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최대한 진료를 제공받도록 노력을 권고합니다. 우리가 촉탁이 선생님이 우리가 오라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기관들 보면 촉탁이 선생님이 매달 그 달에 뭐 14일, 뭐 29일 이렇게 날 정해진 날짜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촉탁이 선생님이 14일 오기로 돼 있는데 이 어르신이 20일 날 입소를 하셨어요. 그럼 이미 촉탁이 선생님이 한번 오고 나서 입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달에 2번은 불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입소 그 당해 월은 빼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퇴소 때도 그 달 건 빼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2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평가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자, 진찰이 어려운 경우 위기경보 단계 이상 외부인 출입 통제를 전면 실시한 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장애평가에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누누이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공문이 오잖아요. 지금 위기 경보 단계다, 경고 단계다, 위기 단계다 하면 공문이 오거나 하면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단은 위기 경보 단계이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의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방문은 금지되었으나 보호자 또는 자원봉사 허용은 허용 등 적용이 다르면 불인정한다. 그러니까 아예 모든 전면 통제를 하는 거죠. 그죠? 전면 통제를 하고, 묻어야 되는데, 이때 막 자원봉사도 오고, 적용 기준이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공문이 올 때마다. 따라서 그런 공문을 잘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의 유선 진찰을 수행하는데, 원해 처방 전 미발급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사 유선 진찰의 경우 원해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평가지표 간호 및 의료서비스 기준 촉탁의사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할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 바에 의해 유선 진찰 내용을 간호일지 등에 적어셔야 하며 해당기를 하려 평가 기준. 그러니까 원해 처방전이, 평가에서는 원해 처방전을 발급이냐 미발급이냐는 상관을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선 진찰을 했다면 유선 진찰에 대한 거를 간호기록지에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평가지표 39번에 있는 간호 및 의료 서비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저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촉탁 선생님이 아예 못 오시는 기관들이 많으세요. 특히 공동생활 가정에 보면 촉탁 선생님들이, 이게 의사들도 좀 그렇더라고요.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아예 안 와야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난해한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온다 하더라도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전수급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촉탁의 기록지를 일자별로 하신 기관들은 이건 정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날짜별로 했다면 그 어르신 거에 대해서 이 어르신이 빠졌냐 안 빠졌냐 하고
계산하고 그거를 뭐 다시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촉산한테 가가지고 다시 사인 받고 뭐 되게 복잡하거든요. 차라리 어르신별로 돼 있다면 우리가 이 어르신별로 하나씩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별 날짜를 보고 날짜에 한 달에 두 번, 이 어르신 돼서 패스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 두 번 왜 이번 달 한 번이야? 그럼 이때 어딜 가셨나? 병원에 입원하셨나?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잘못됐네 하면 그 어르신 것만 몰래 들고 가야죠. 촉탁 선생님한테. 촉탁 선생님이 이따 오셨는데 요때 이 어르신만 빼셨어요. 이거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오늘 평가지표 39번 간호의 의료 서비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7월에 시작이 되겠네요. 이 영상이 올라오는 이 주에는 7월입니다. 와, 제가 이거 시작한 지가 1월 1일 생각을 하면 벌써 6개월. 야, 벌써 6개월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했네요. 지금까지 올라온 영상이 190개 정도 되더라고요. 190개. 이번 주까지 올라온 거 하면 195개. 상반기까지 제가 250개 올린다 그랬나요? 200개 올린다 그랬는데, 어쨌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또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집합교육 사전조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완료가 돼야 집합교육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백신 접종 알려줘야 됩니다. 자, 저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